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요약. 공공시 03분. 맹탕 청문회. 어제 그저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음. 여당과 국민이 이미 문제가 많은 청문회라고 판단해서 협조를 안함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음. 02시 19분. 민주당 압도적 우위의 국회. 여야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청문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22대 국회 민주당 압도적 우위의 국회가 잘 보여주고 있음. 09시 41분. 청문회 의미 목적 상실. 청문회에 대한 본래의 의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 공세 또는 정치적 이슈를 두고 청문회를 벌이는 일은 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청문회가 상임위만도 못한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 뻔함.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회가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방송장악 청문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와 뭐 오늘 아침까지 보면 그 관련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청문회를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론이 왜 이 방송장악 청문회라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엊그제 그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럴만하다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자, 원래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한 29명 정도의 증인을 채택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 그 다음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당 국민의힘이 이거는 문제가 많은 청문회야, 이건 청문회도 아니고 정치공세야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한다는 큰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정치공세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못해 참석은 하지만 뭐 일방적인 무슨 뭐 청문회라는 이름의 그 정치공세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석은 하지만 이거는 불법이고 부당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진숙, 김태규 다 불출석 사유서 내고 지금 불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그랬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주당의 뭐 이훈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것에서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됐다.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다. 뭐 이런 그 어떤 정치 공세를 벌였고요.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가 1시간 35분 만에 박문진 및 KBS 이사 후보자 83명의 지원서를 살펴보고 이사 13명을 선임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7월 31일에 개최한 박문진 이사 선임 회의 개의와 절차에 불법이 있었느냐? 이런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의 뭐 최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도 박문진과 KBS 이사 선임에 지금과 거의 동일한 시간이 걸렸다. 뭐가 비상식적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결국은 여야 의원들이 서로 뭐 이런 식의 공방을 벌이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뭐 방통위 사무처장 뭐 이런 사람 뭐 몇 번 설명하고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왜냐면 뭐 핵심 증인이 다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뭐 따지겠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양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이런 조치들이 방송 장악이라면 결국 문재인 정부 때도 방송 장악을 했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한 다음에 뭐 청문회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이 청문회는 결국
국회 과방위 상임위원회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 의미가 없는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정치 공방만 주고받고 끝. 근데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럼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도 민주당이 거창하게 구상했던 방송장악 청문회 뭐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이런 부분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런 거를 앞으로 14일에 그 다음에 21일에 2차, 3차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때는 아예 한 줄도 안 나오는 일도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의 야당 단독 청문회 유난히 이번 22대에 많습니다. 여당은 여기에 끌려가면서도 청문회에 뭐 참석은 하지만 결국 증인들은 떼거 불참하고 그러면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증인들을 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혐의로 고발하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건데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먹힐까요? 어차피 자기들이 정치공세장으로 지금 청문회라는 거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래서 횟수를 봤더니 22대 국회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71일.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71일 됐거든요. 지금 개원식도 못 했죠? 이런 상황인데 벌써 자기네들 말로 입법과 현안 청문회를 8번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2번 했죠.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했죠. 이런 거 다 합치니까 71일 동안 8번. 그러면 9일에 한 번씩 한 겁니다. 9일에 한 번씩 청문회라는 이름의 정치 공세를 한 겁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걸 청원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식의 꼼수로 결국 판을 벌여놨는데 별 주목을 못 받았죠. 정말 탄핵을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표결로 하면 되는 겁니다. 표결. 그러면 뭐 국회 제적 과반수 해서 국회 제적 3분의 2가 동의하면 탄핵이 표결이 되죠. 그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될 일을 청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국회 청원으로 대통령 탄핵하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소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청문회 자체가 우스워지는. 근데 앞으로도 청문회 예정된 것도 있습니다.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청문회 14일. 이것도 표결하면 됩니다. 정말 탄핵 사유가 있으면. 근데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의대 증원 합동 청문회 16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20일. 그리고 아직 뭐 개최할 날짜 이런 건 확정이 안 됐지만 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TMF 사태 청문회 뭐 다 이런. 근데 여기까지 다 합치면 16회. 그러면 이것까지 된다고 하면 한 임기 시작하고서 한 100일 만에 16번의 청문회를 하게 되는 거다. 과거 청문회 사례를 보면요. 18대, 그러니까 2008년과 2012년에 6번 한 게 가장 많은 겁니다. 21대, 지난 4년간이죠. 그때는 5번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 4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청문회법에 규정돼 있듯이 중요한 국가의 현안, 이런 것이 있을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냥 정치 공세, 여당 공격하는 도구로 청문회를 열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데서도 과거 국회도 그랬고. 근데 22대 국회는 참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청문회가 일상화됐는데 이 일상화된 것이 이번 방송장악 청문회라는 것까지 보면 상임위만도 못한 청문회가 돼버렸다. 피로감이 생긴 거죠, 벌써. 그리고 너무나 이게 정치 공세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들이 처벌 각오하고 불출석 사유서 내겠다. 이런 정치 공세의 도구로 우리가 악용당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건대 여야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청문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지금 22대 국회 민주당 압도적 우위의 국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청문회라는 것이 상임위만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청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데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크다 정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대한 본래의 의미, 목적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 공세 또는 정치적 이슈를 두고 청문회를 벌이는 일은 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상임위만도 못한 바로 엊그제 했던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 이거는 곧 국회가 우스워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자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라도 자,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뭔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거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